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이다운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프로그램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가능하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프로그램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은 네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렵고 복잡한 보험 알기 쉽게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문미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험이란 막을 보, 험난할 험, 위험을 막아주는 것이죠. 고객이 어렵고 힘들 때 가장 큰 보장으로 고객의 위험을 막아드리겠습니다. 더금융 서비스 임진 지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직권부터 약관까지 구석구석 파헤쳐 정확한 보험으로 큰 보장을 드리겠습니다. 더금융 서비스 오유리입니다. 자, 제가 이제 출장에 가거나 이렇게 새벽에 좀 일찍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운전하면서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대한민국 분들 진짜 열심히 사시는구나. 왜냐면 뭐 4시에 이렇게 출발했는데도 대여섯 시부터 벌써 길이 막혀요. 네, 그래서 참 열심히 사시는 분들 많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근데 상담을 이렇게 가면 안타까운 또 상황들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이걸 지키시는 데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태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험이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과 행복을 지킬 수 있는 보험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킴이, 보험 지킴이 명동희 전문가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분의 전문가님들과 인사 나눠봤는데요. 이제 오늘의 칭찬 보험들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눠볼 보험은 보장 분석의 필요성인데요. 보장 분석의 필요성에 대해서 오늘 문미진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보장 분석이라는 주제가 이 방송에 출연했던 여러 전문가분들이 많이 다루었던 주제이기도 하고요. 또 담당 설계사라든지 주변의 보험 전문가분들이 정말 많이 언급했던 사항이라서 보장 분석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익히 아시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는지 보장 분석의 목적성과 필요성을 우리 시청자분들과 또 고객님들의 입장에 서서 정말 쉽게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네, 말씀처럼 보장 분석은 우리 방송이나 아니면 주변에서도 많이 언급하시는 내용이긴 해요. 그런데 아직 이 필요성을 몰라서 보장 분석을 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참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보장 분석을 꼭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주신다고 하니까요. 잘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보장 분석 왜 꼭 필요한 걸까요? 네, 보장 분석,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의 보장을 분석해 본다는 의미죠. 왜 내 보험의 보장을 분석해 보아야 하는가 하면 첫 번째 이유는 내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겁니다. 실제로 고객분들을 뵙고 상담을 진행할 때 내 보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10명 중 2명도 채 되지가 않고요. 또 잘 알고 있다고 대답하시는 분의 대부분도 막상 보장 분석을 해보면 고객님이 알고 계신 내용과 달라서 많이 놀라워하십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 보장 분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보장 분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정확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자료 준비해 주셨나요? 네. 자료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40대 분들 평균 보험료가 42만 5천 원, 50대 45만 5천 원이라고 나오는데요. 제가 이 평균 보험료가 아닌 최소치로 잡아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월 2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가정하에 1년이면 24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보험료를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내죠. 그러면 이 상품은 2,400만 원, 4,800만 원짜리 상품이 되는 건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비슷한 금액의 차량이라든지 200만 원, 300만 원짜리 세탁기나 냉장고 등을 구매할 때는 어느 브랜드가 좋은지를 비교하고 또 이 모델의 장점, 저 모델의 장점, 또 온라인, 오프라인 등을 비교하면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죠. 허나 보험은 2,400만 원, 4,800만 원짜리 10배가 넘는 금액을 주고 구매하였음에도 내 상품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처럼 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10년, 20년 동안 보험료를 계속해서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보험 상품 자체가 굉장히 고가의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고가의 상품을 구매하면서도 내가 어떤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지 모른다면 실질적으로 문제점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 문제점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우리가 이렇게 보험을 잘 모르고 있다면 생기는 문제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내 보험 상품에 대해서 잘 모른다. 여기에서 오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냐면요. 오늘의 주제, 보장 분석의 필요성 중 두 번째 이유인데요. 바로 내가 보험을 넣는 목적성입니다. 내가 원래 보험을 준비한 이유, 즉 다시 말해 궁극적인 목적성과 내 보험이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 이 두 개가 서로 초점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저의 견해는 대한민국에 출시된 보험 상품 중 나쁜 보험 상품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암내신 3대 진단금, 후유장애, 수술비, 입원비, 간병 치매, 운전자 상해 등등 많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다 필요한 보험이죠. 허나 시청자분들 개개인의 보험을 준비하는 이유, 목적성은 다 다르다는 것인데요. 제가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어떤 보험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하고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분은 나는 다 필요 없어. 3대 질환 진단이 제일 중요해. 또 누구는 나는 수술비가 중요해. 누구는 또 간병, 누구는 치매. 아니야, 나는 상해가 가장 중요해. 이렇게 다 각자의 견해가 다릅니다. 여기서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 분께서 암이 가장 걱정이 되셨었고 그래서 암보험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분의 목적성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나오는 보험금, 즉 암 진단금을 목적으로 준비를 하셨던 거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조직검사를 해보았더니 암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보험을 그때 돼서 알아보니 진단금이 미미하거나 혹은 특정한 보장만 들어있었던 경우, 혹은 병원에서 수술 없이 비수술 치료를 진행하자고 하는데 암 수술비만 들어가 있었던 경우, 이런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자면 내가 이번에 운전을 시작하면서 운전자 보험을 준비해야 해. 혹은 나는 운전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안에 보장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 이런 운전자 보험의 가장 중요한 담보는 형사사고 법률 비용이 아니라 상해 담보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이건 이름만 운전자 보험이고 보장은 상해를 위주로 하고 있었던 보험인 거죠. 이런 사례가 정말 무수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병에 걸려서 혹은 사고가 난 뒤에 부랴부랴 보험을 살펴보면 그땐 이미 늦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처럼 내가 지금 가입하고 있는 상품이 어떤 보장을 해주는지 모르고 있다면 우리가 정확한 보장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생각했던 보험의 목적성에 맞게 보험을 살펴가셔야지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어려운 부분들을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보장 분석을 꼭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어서 보장 분석이 필요하다의 주제의 세 번째 이유인데요. 시청자분들께서 민감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내가 가진 보험에 대해서 잘 몰라서 청구를 못했던 보험금. 요즘은 숨은 보험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이 숨은 보험금이라는 단어를 인용해서 뉴스라든지 신문 등 많은 매개체에서 수없이 많이 다루었었죠.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21년 8월 기준 금융위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 숨은 보험금이 12조 원이 넘어갑니다. 누구나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당연히 내가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을 갔을 때 진료를 보거나 치료를 받고 금전적인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가입하는 것일 텐데요. 보험회사들은 어쩔 수 없는 영리 목적의 회사입니다. 알아서 챙겨서 보험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구매한 상품을 활용해야 하는 것, 즉 보험금 청구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몫인데요. 이 부분에서 다시 저희 시청자분들의 입장을 대입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할 때 내가 알고 있지만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과 내가 몰라서 청구하지 못한 보험금은 엄청난 차이죠.
나의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판단의 근거는 예를 들면 시간이나 노동력 대비 미미한 보험금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한 번에 청구해야지 하고 잊어버렸던 부분. 그렇지만 몰라서 청구하지 못했다? 그마저도 미리 보험금을 내가 챙기지 못해서 3년이 지나버려 소멸된다? 정말 아까워하셔야 합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 이 보장 분석이 필요한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보장 분석을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는 보장 분석을 어떻게 진행해 주시나요? 네, 지금 보시는 문진표는 제가 현장에서 보장 분석을 진행할 때 작성을 부탁드리는 표인데요. 보장 분석 전문가가 보장 분석을 진행할 당시에 현재 가지고 계신 보험 보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게 되죠. 이때 이 문진표에 해당이 되었고 보장을 가지고 계시지만 청구를 하지 않았던 보험금을 전문가의 시선에서 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찾아드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이 문진표를 훑어보면 저기 치아가 깨져서 임플란트를 하신 적이 있나요? 라는 문항에 해당이 되었는데 대부분은 가지고 계신 치아 보험만 청구하고 마시는 경우가 많죠. 허나 보장 분석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일단 치아가 깨졌다? 이 치아 파절은 저희가 골절 진단금을 받을 수 있다든지 혹은 임플란트 시술을 할 당시에 치족을 이식 수술을 하게 된다면 이 역시도 수술비를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알죠. 또 건강검진 때 대장용종을 제거하셨거나 후유장애 부분 등이 큰 범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모든 사람들이 알기는 힘들겠죠? 제가 아주 일부의 예만 들어드린 것인데요. 저 역시도 현장에서 이렇게 몰라서 청구하지 못한 부분을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장 분석을 하게 되면 여기서 숨은 보험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몰라서 청구 못한 보험금 아까워하셔야 합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처럼 이 보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일이 있었을 때 보험금을 청구받는 것인데요. 그런데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청구를 해야 하는 이 보험금에 대해서 어떻게 청구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건에 있어서 청구를 하는지를 몰라서 청구를 못 하시는 경우가 참 많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장 분석을 통해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어떤 보장이 되는지도 확인을 해보셔야겠고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청구하지 못했던 보험금이 얼마나 되는지까지 확인을 해보신다면 여러분들께서도 숨겨놓은 보험금을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장 분석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어서 보장 분석의 필요성의 네 번째 이유는 바로 합리적인 보험료입니다. 앞선 주제인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성과 깊은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요. 나에게 맞는 합리적인 보험료입니다. 어찌 보면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민감해하는 부분일 수 있겠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쁜 보험 상품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보험을 다 준비하기는 힘들죠. 암 진단금도, 수술비도, 입원비도, 간병 치매도, 상해도, 종신보험도 보장 범위는 넓게 보험금도 많이 받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보험료를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낼 수는 없는 실정이고요. 매달 지출되는 고정비 항목 중에서 보험료도 월 가계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다달이 납입하는 보험료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내 경제적인 상황이랑 타협을 봐야겠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험료 지출이 나는 30만 원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나는 이 30만 원 안에서 무엇부터 우선적으로 준비를 해야 할 것인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앞선 내용처럼 내가 보험을 넣는 목적에 부합하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보험을 우선적으로 준비를 해서 내가 지출 가능한 보험료에 내가 생각하는 알맞은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내 보험료가 아깝지 않게 할 수 있겠죠. 또한 그 후에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원하는 보장의 보험을 추가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혹은 어떤 보험을 차선적으로 준비해야 할지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실손과 암내신 진단금, 수술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30만 원 안에 내가 원하는 보험, 즉 암진단금은 1억 정도면 내 기준엔 충분한 것 같아. 그 후에 암진단금을 충분히 넣어놨으니 상해도 조금 걱정이 되는데 한 5만 원 정도 더 납부할 여력이 되니까 상해보험을 한번 준비해볼까? 라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반대로 경제적인 상황이 급격하게 어려워져서 원래 40만 원 내고 있던 보험료를 20만 원 안으로 줄여야만 하는 상황이 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무엇부터 줄여야 할지 엄두가 나질 않죠.
이때 보장 분석을 통해서 내가 보험을 넣는 궁극적인 목적성에 조금이라도 덜 부합하는 보험이 무엇인지 어떤 보험부터 줄여야 할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좋습니다. 보장 분석의 필요성 4가지 이유에 대해서 모두 확인을 해봤는데요. 오늘 참 많은 내용을 다뤄봤어요. 그래서 전문가님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에 대해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 보장 분석을 꼭 해봐야 하는 이유, 그 첫 번째는요. 내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보장 안에 내가 미처 몰라서 청구하지 못한 보험금을 청구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보험을 넣는 목적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보장이 그에 부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네 번째, 내 경제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보험료를 납부하시기를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장 분석의 필요성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보장 분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암보험 준비되어 있습니다. 암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임진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암보험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암보험입니다. 워낙 요즘 흔히들 접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제가 보험 설계사로 활동하면서 청구도 많이 해본 질병인데요. 암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질병에 틀림이 없습니다. 모두가 그 위험과 준비의 필요성을 알고 계시지만 본인이나 주변에서 경험하지 않는다면 크게 와닿지 않는 암보험. 몇 가지 통계와 예시를 통해 저와 함께 암보험을 왜 준비하셔야 하는지 또 어떻게 준비하셔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많이들 아시겠지만 암이 무엇인가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자체적으로 분열하고 또 성장하고 스스로 사멸하면서 그 수를 조절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여러 원인에 의해 이 세포의 조절 기능이 문제가 생기면 사멸해야 할 비정상 세포들이 과다 증식하게 되고 주위 조직이나 장기에 침범해 종괴, 즉 덩어리를 만들고 기존의 구조를 파괴하거나 변형시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암이라고 부릅니다. 네, 암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암은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암보험은 그래도 다들 이 위험성을 인지하시고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이 암이라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하길래 이제 오늘도 준비를 해주신 건지 궁금한데요. 얼마나 위험할까요? 2020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10만 명당 162.7명으로 가장 높은데요. 이 수치는 두 번째 사망 원인인 심장질환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는 1999년 대비 2021년 암 발생자 수는 2.7배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최근 국가암정보센터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기대 수명 내 암 발생 확률은 남성은 39.1%, 즉 5명 중 2명이고 여자는 36%, 즉 3명 중에 1명입니다. 제가 고객님들 카페에서 상담을 하거나 방문을 할 때 고객님 한 번씩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요. 고객님 이 카페에서 저랑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은 모두 암에 걸린다면 어떠세요?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결코 무시할 확률은 아닙니다. 네, 암으로 인한 사망이 사망 원인 1위라고 하고요. 거기다 이 발생률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게 암이라고 하니까 암에 대해서는 더욱더 철저히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들어봤는데요. 수치로 보니까 더욱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걸리고 또 많이 사망하는 통계는 다양한 매체에서도 또 주변 지인분들, 직장 동료들, 가족분들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암에 대해서는 저희 방송에서도 자주 다루는 내용인데요. 또 생소하다고 하시니까 오늘 내용이 참 기대가 돼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의학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항암제 치료법이 발명함에 따라 1993년 또 2021년 암 생존율을 비교해 보았을 때 42.9%에서 72.1%, 29.2%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눈부신 의학 발전과 암 정복을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은 암의 예방, 진단, 치료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뤄냈고요. 이러한 긍정적인 지표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에 불구하고도 암 환자들은 여전히 최선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신약과 신기술 치료법에 따른 비급여 항목들입니다. 초기 단계 암은 진단과 수술, 방사선 치료 시 보급은 원활한 반면 4기 환자들을 위한 항암 신약에 대한 건강 보험 급여율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OECD 국가 중 항암 신약에 대한 보험 급여가 저조한 국가에 속하며 지출 비용이 가장 낮은 국가로 나타난 통계 또한 존재합니다. 물론 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보험 급여 정책이 변화하며 항암 신약의 접근성이 향상되었으나 실제 암 환자분들이 체감하는 간격이 좁혀지기에는 아직 갈 길이 먼 것이 실정입니다. 간단히 말해 암에 많이들 걸리시고 걸리면 병원을 가야 하는데 치료비가 너무 부담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의학이 많이 발전하면서 또 비용적으로도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암과 같은 질병은 사실 병원비 이외에도 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잖아요. 어떤 부분들이 부담이 될까요? 네, 치료비 외에도 부담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방 환자들의 경우 수도권 상급병원을 통원하기 위한 통원비, 또 입원시 입원비, 간병비 이렇듯 다양한 방면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비용들과 경제활동을 하던 가장이 투병을 하게 되면 소득 상실에 따른 생활비 부담마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통원비나 입원비, 간병비 같은 이런 비용들이 계속해서 지출이 된다면 정말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건강보험 급여만으로는 좀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부담을 좀 준비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결국 우리는 암보험을 통해서 이 경제적인 타격을 잘 이겨내야 하는데요.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의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 얼마가 나오냐는 다양한 특약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험업을 시작할 때부터 제 주변에서 암보험을 많이들 알아보시고 저에게도 문의를 합니다. 그래서 나 암 걸리면 얼마나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대답하기 너무 어려운 것이 암 진단금, 암 수술비, 또 표적 항암, 또 항암 약물, 암통원, 암 입원 등 관련된 상품의 특약이 상당히 많아서 일일이 따져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시간에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특약들을 짧게 몇 가지 카테고리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암 진단금을 받았을 때 진단서를 제출하면 그 금액만큼 지급된다는 뜻입니다. 많이들 물어보시는 암 걸리면 얼마 나와에 얼마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걸리면 받을 수 있으니 당장 수익 공백에 있어 생활비나 또 대출금 등 급한 지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 조건이 상대적으로 단순한 만큼 보험금 대비 보험료가 비싼 것이 단점입니다. 네, 그렇다면 보험료는 좀 저렴하게 대신에 보장은 크게 하기 위해서는 이 진단금만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요즘 진단금 굉장히 비싸다고들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주로 어떤 특약들로 준비를 해야지 우리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준비를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암 수술,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들을 그에 따른 수술이나 치료 또 혹은 투약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암 수술은 기본적으로 절제가 있지만 다빈치 로봇 수술을 이용한 로봇 수술, 또 상처를 만들지 않고 마이크로 로봇을 이용한 무침습, 최소 침습 등 다양한 수술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술은 질병 수술비, 종 수술비, 엔대 수술비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가입하시고 범위가 넓은 특약에서 보장받으실 수 있는데요. 문제는 항암 방사선 약물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고객님이 따로 가입을 하셔야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암 연구가 계속됨에 따라 방사선 치료는 세계 조절 또는 양성자, 중성자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항암제 또한 1세대, 3세대까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비급여 항목이 늘어나는 부분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항암제입니다. 그만큼 암 치료 비용에서 가장 큰 부담을 차지하는 항목입니다. 네, 암 수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부분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수술비 항목에서 지급이 되겠지만 이 방사선 치료나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수술의 범주에 일단 속하지가 않고요. 거기다가 비급여 항목도 많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된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따로 특약으로 좀 준비를 해두어야 할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방사선이나 항암제에 대해서는 따로 우리가 알아보지 않는다면 알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항암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세대 세포독성 항암제는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여 사멸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암에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정상세포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이에 따라서 탈모, 구토 또는 체중 감소 등의 단점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2세대의 표적 항암제는 암세포의 특정 물질을 표적하여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항암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암만 골라서 공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는 특정 유전자 변형이나 이형 단백질 등
표적 항암제에 확인이 되는 환자에만 사용할 수 있어 모든 환자가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또한 반복적인 투약으로 인해 내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3세대 면역 항암제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여 암을 치료하는 약물입니다. 즉, 암세포가 인체 면역 체계를 회피하지 못하게 하거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더 잘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방사선도 세 가지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세기조절 방사선입니다. 방사선의 크기와 각도를 조절해서 정밀하게 조사한 후 정상 조직에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양성자 치료인데요. 양성자를 빠르게 가속해서 신체를 투과시켜 암 조직만 조사하는 브래드피크라는 성질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성질을 이용하면 정상 조직에 부작용이 거의 없어 암 환자의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중입자 치료인데요. 전 세계 몇 대 없지만 대한민국의 연세의료원에도 있는 장비입니다. 양성자 치료에는 사용되는 입자보다 무려 12배 무거운 입자를 가속시켜 암세포만 파괴하는데요. 기존 방사선에 비해 두세 배 높은 치료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난치암을 극복하기 위한 꿈의 암 치료기라도 또 불리고 있습니다. 네, 항암제와 암사선 등 이렇게 3세대까지 발전을 해오면서 우리가 의료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존율이나 완치율도 높아졌지만 반면에 비용적으로 부담도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준비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설계를 할 때 말씀드린 치료 관련된 특약들을 집중하는 편입니다. 이런 치료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보험을 드실 텐데 막상 암 진단을 받으셨을 때 암 진단금으로 준비하는 것보다 이런 세세한 암 치료 특약을 준비하시면 비교적으로 저렴하고 필요한 치료에 있어서 필요한 만큼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암보험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설계사님들의 스타일과 역량에 따라 설계가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암통원과 암 입원은 말 그대로 암 치료를 통한 통원이나 입원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지방에 계시는 암 환자분들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이나 대형 병원들을 이용할 때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추천하는 특약입니다. 저도 이제 지역이 전북 전주이다 보니 암 진단을 받으신 고객분들께서 아무래도 많이 접하게 되는 특약입니다. 다양한 특약들을 더해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암, 고해감, 소해감 또는 유사암, 원발암, 재발암 등 다양한 분류도 있으므로 같은 암보험이라도 지급 조건이 각각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을 고객님들께서 모두 숙지할 필요는 당연히 없으시고요. 가입하실 때 혹시 또는 가입한 보험들을 다시금 들여다보실 때 그때 임진 전문가님이 했던 말이 이 말이었구나라고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임진 전문가님의 암보험에 대해서 설명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많은 내용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오늘 내용 간단하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첫째, 정리하자면 암은 제일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암 환자는 점점 늘어납니다. 둘째, 사망률은 낮아졌지만 그만큼 신약과 신기술에 많은 비용이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그래서 암보험은 중요합니다.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고 다양한 비교 분석을 통해서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많이 찾아보시고 또 많이 가입하셨지만 세세한 부분들을 사실 고객님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짧은 시간이 시청자분들이 암보험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암보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심뇌혈관질환 보험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오유리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심장 내혈관 질환인데요. 심내혈관 질환은 우리 시청자분들 주변의 설계사나 보험 전문가 분들께서 수도 없이 많이 언급을 해왔고 홈쇼핑이나 각종 건강을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에서 수도 없이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준비를 했냐면 심혈관 내혈관 질환은 보험 청구를 할 때 아직도 이 진단비가 꽤나 문제가 됩니다. 그렇군요. 이 뇌나 아니면 심장 질환에 걸려서 진단비를 청구를 했는데 진단비를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 내용이 문제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가 고객님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체감은 암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반면에 뇌나 심장 쪽에 대해서는 관련 질병에 대해 어려워하시고 요즘 트렌드에 따라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정말 많이 있으십니다. 네, 제가 보기에도 암보험에 대해서는 다들 이 심각성을 느끼시고 스스로 좀 준비를 하시고 보장 분석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시는데 반면에 이 심이나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좀 덜 느끼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아직 요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최대한 쉽게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뇌와 심장은 대표적인 혈관 질환인데요. 최근 5년간 심뇌혈관 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실 건데요. 우리나라 3대 질병이라고 해서 암은 암대로, 혈관 질환은 혈관 질환대로 준비를 하시는데 혈관 질환의 뇌와 심장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암과 비교를 해보면 암은 진단을 받고 바로 병원에 의식을 잃고 눕지는 않죠. 시간을 가지고 치료를 받고 회복을 하는 동안 내 삶에 대해 정리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반면 뇌혈관은 어떻습니까? 뇌혈관이 확 터졌다. 심장 기능이 멈췄다 하면 골든타임을 지켜야 하고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는데 그 발견 당시 찰나의 순간을 놓치게 되면 돌연사를 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병원에 바로 들어눕게 되는데요. 즉, 이 질환은 내 삶에 대해 준비할 시간을 정리할 틈을 전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질병들은 오고 난 뒤 남겨진 결과가 처참합니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할아버지, 할머니, 치매 환자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40, 60대 젊은 환자분들도 적지 않게 있어요. 정신은 멀쩡한데 뇌졸중, 후유증으로 인한 한쪽 몸이 마비됐거나 앞을 잘 못 보고 언어 장애가 있을 경우 때문입니다. 집에서 간병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의지를 하는 것인데요. 본인도 답답하고 괴롭겠지만 가족들이 느끼는 간병에 대한 부담감과 금전적인 고통도 만만치 않습니다. 심혈관 질환의 후유증으로는 심장 근육의 손상 정도의 환자의 상태에 따라 심부전이나 부정맥, 심장 파열, 심낭염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심각한 후유증 때문에 개인적인 고통과 사회 경제적 비용이 약 20조 원으로 암보다 더 크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즉, 오랜 시간 재활이나 치료비가 들고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므로 소득이 단절되기 때문에 가계 경제를 위협하는 이 질환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보장을 챙겨가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 질환들은 의료 수가가 높아서 치료비가 꽤 비쌉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수천만 원의 보험료를 꾸준히 내고도 막상 보험금을 받으실 수 없다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미리 보장 범위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이러이러한 이유들로 의사들의 최악의 질병을 뇌혈관 질환으로 꼽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안 그래도 뉴스 CCTV 같은 데서 보면은 마트 계산대나 아니면 지하철에서 갑자기 픽하고 쓰러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들이 보통 이런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이런 질병들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뇌혈관, 심혈관 질환들 왜 나타나는 걸까요? 네, 지금부터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집에 방충망이나 냉장고 위를 보시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동안 오랜 세월 동안 먼지가 조금씩 쌓여서 뿌옇게 되죠. 우리 혈관 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레스테롤,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하죠. 이것이 혈관에 쌓여서 좁아지거나 막히면 혈전, 즉 피떡이라고 하죠. 이 혈전이 혈관을 막게 되고 이를 흔히 죽상동맥경화증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우리 몸에 혈관이 어디든 생길 수 있고 혈관이 좁아짐에 따라 다양한 질환으로 나타나는데 뇌혈관에 발생하면 뇌졸중, 심장질환에 발생하면 심근경색증과 협심증, 말초혈관에 발생하면 말초혈액 질환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뇌졸중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통계상 뇌졸중은 5분에 1명씩, 그로 인해 20분에 한 명씩 사망하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원래 우리 뇌 무게는 체중의 단 2%밖에 안 되지만 뇌는 시각, 학습, 행동 총괄, 운동,
신체의 항상성 유지 등 많은 역할을 하는 만큼 심장에서 보내는 혈액의 20%나 사용합니다. 이렇게 뇌에 쓰이는 많은 양의 혈액은 순환을 하는데 이 혈액순환에 이상이 생기면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다양한 신체 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이 바로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은 크게 뇌경색과 뇌출혈로 구분을 합니다. 뇌경색으로 불리는 허혈성 뇌졸중은 혈관이 막혀서 뇌에 풍부한 혈액을 공급이 안 돼서 뇌 조직이 손상되는 질환이고, 뇌출혈은 뇌혈관이 터지면서 출혈이 돼서 뇌 조직이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뇌경색 환자가 뇌출혈 환자보다 훨씬 많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 때 우연히 발견되는 뇌동맥류라고 하는 질환이 있는데요. 도표에서 보시면 질병 코드 I67인데 머릿속에 시한폭탄이라고 합니다. 이는 뇌혈관이 풍선처럼 부풀거나 꽈리처럼 꼬인 상태로 이 질환은 뇌졸중 담보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아쉽게도 뇌혈관 질환 담보가 준비되신 분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떤 병들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장 범위를 넓게 가져가지 못하면은 또 우리가 이런 I67 코드 같은 코드를 받게 되었을 때 보장을 받지도 못한다는 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요. 다음으로 심장도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요. 심장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먼저 사망 원인 통계를 보시겠습니다. 사망 통계 1위인 암은 다양한 부위의 그 암을 포함한 것을 고려할 때 단일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심장이 1위입니다. 전 세계 사망률도 단연코 심장이 1위입니다. 그만큼 위협적인 질환인데, 그중 심근경색이 뭐냐면 심장은 우리 몸의 생명을 유지하는 펌프 같은 기관입니다. 근데 하루에 10만 번 이상 펌프질을 하는데 이 심장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왕관의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이 관상동맥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 혈관이 좁아지고 혈액이 점점 통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림에서처럼 혈관이 좁아지면 협심증, 혈관이 막히면 심장 근육이 죽어 활동을 멈추는 심근경색으로 발전을 합니다. 심근경색이 발생을 하면 강력한 가슴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20분 이상 통증이 지속되면 의심을 해볼 수 있으니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이 심장 질환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요. 심장 질환도 뇌 질환과 마찬가지로 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맥락은 비슷하게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심장 질환에 대해서도 이 보장 범위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심장 질환에 대해서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1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대비 2020년 심장질환 환자 수가 29.6%까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심근경색 환자 중 29%가 증가했음에도 실제 수치는 전체 대비 12만 명 수준으로 다른 심장 질환에 비해 미미하고, 협심증과 부정맥과 같은 그 외 주요 심장 질환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보셔야 할 것은 심장 질환 중에 발병률이 꽤나 높은 부정맥과 심부전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혈관 질환이 아닌 순수 심장에 관한 그런 문제로 이것들에 대한 보장은 심장 질환 담보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환에 대한 대비도 가족력이 있으시다면 꼭 따로 챙겨가셔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쉽게 말해서 뇌나 심장 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 보장 범위에 따라서 내가 나오는 코드가 있었을 때 이 희비가 엇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 보험이 어디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떻게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아마 예전에 보험을 종합으로 가입을 하고 계셨다면 뇌출혈 혹은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보장을 들고 계실 겁니다. 이렇듯 사실 그때만 해도 뇌와 심장에 대한 진단비 보장은 병원 문턱이 많이 높았죠. 그런데 요즘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뇌출혈은 뇌 질환의 10명 중에 1명, 심장질환 환자 중에 10명 중에 1명 정도로 급성 심근경색 환자들이 나타나는데, 한 번 걸리면 정말 위험한 것은 맞지만 많은 분들이 받아갈 확률적에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또한 시대가 흐르면서 의료 환경은 나날이 발전을 하고 의료보험 또한 그에 맞춰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시 예전 보험을 보완을 하신다면 뇌와 심장
보장 범위는 뇌동맥류나 협심증도 보장이 가능한 그 병원 문턱이 낮아졌기 때문에 나의 현재 상황과 가족력에 맞춰서 충분히 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예전에 보험을 이미 들어두신 분들은 이제 더 보완을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협심증이나 아니면 뇌동맥류도 보장이 가능하게끔 보장 범위를 넓혀보시는 것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심장이나 뇌 쪽에 가족력이 없는 경우에는 좀 준비를 안 해도 된다는 분들도 계신데요. 준비를 안 해도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가족력이 없어도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그 한 병 발생하면 고가의 수술비나 재활 치료비, 후유증이 심각하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치명적인 이유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실제 신내혈관 질환은 통계적으로 남녀 가리지 않고 전 연령에 걸쳐서 꽤나 많은 비율로 분포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심내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위험 인자는 바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흡연 등이 있고요.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저희 보험업계에서는 고고당이라고 하는데 외우기 쉬우시죠? 이 고고당이 혈관을 파괴하는 주된 원인입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2분의 1 이상이 비만, 고혈압, 당뇨, 이상 지지혈증 유병인자이므로 성인의 절반 이상은 잠재적인 신내혈관 위험군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의 대부분이 이 세 가지 중 한두 가지를 기저질환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더 놀라운 통계는 30대 이상 지지혈증 유병률이 50% 이상이나 된다는 것이죠. 서구화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으로 혈관 속 지방을 증가시키는 만성 질환입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심근경색, 뇌졸중 발생 위험이 각각 2배, 1.6배 증가를 하고, 혈중 지방 수치가 높으면 심근경색과 뇌졸중 발생 위험이 2.5배까지 증가를 합니다. 이 혈액 속 지방은 노폐물로 뭉쳐 혈전을 생성하고 혈관 내부에서 쌓이면서 혈관벽을 두껍고 딱딱하게 만듭니다. 이 혈관에는 통증 세포가 없어서 막히기 전까지는 이상 증세를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갑자기 여러 질환으로 나타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 관리를 더 잘 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좋아져서 2년에 한 번씩 검진을 하시죠. 게다가 의료공학의 발전함에 따라 더 똑똑해진 검진기계가 환자도 모르는 사이에 스쳐 지나간 뇌졸중 흔적도 다 잡아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질병 정보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히 알려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혈관 질환에 대해서 좀 이해가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오늘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뇌혈관 질환을 다루는 이 건강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공단에서 이 질병에 대해서 예방하는 광고를 보면은 일교차가 좀 크게 날 때는 혈관 질환에 대한 위험도가 높다고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인지 좀 궁금해요. 네, 그렇습니다. 아침에는 춥고 낮에는 더워질 때 더 주의를 하셔야 하는 것은 알고 계실 텐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미세먼지와 사투일 때 황사와 초미세먼지가 날리는 이 계절에도 안심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초미세먼지와 심내혈관 질환은 어떤 관련이 있느냐면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보다도 더 얇고 적혈구보다도 더 작은데 호흡기로 들어온 이 초미세먼지는 혈관을 통해 전신으로 퍼지면서 가장 많이 일으키는 뇌혈관 질환, 그 다음으로 호흡기 질환, 심장 질환 순입니다. 사회자님,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잠깐이라도 심장이 쪼이거나 아프시거나 갑자기 왼손이 저리거나 두통이 심하시면 참으시겠습니까? 병원에 가시겠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제가 건강에 대해서 좀 위험을 느끼고 있어서 바로 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갈 것 같고, 그리고 내 몸이 아프다면 당연히 병원에 좀 가볼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은 뇌질환, 심장질환이라도 통계에서 보셨듯이 신체 어디가 불편해서 아니면 검진을 위해 스스로 병원에 가거나 머리나 심장을 찍어봤더니 뇌동맥류나 협심증이 발견되었다고 칩시다. 근데 만약 내 보험에 뇌졸중과 급성 심근경색만 가입되었다면 단 1원도 보장을 받으실 수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구급차를 타고 가거나 발견되는 질환이 내가 두 발로 걸어가면서 찍어보고 발견되는 이 질환과 어느 질환에 우선적으로 보험을 대비를 하고 싶으십니까? 아무래도 치명적인 질환은 그것대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좀 조기에 발견이 되더라도 이 마음 편히 검진 받을 수 있게 둘 다 보험 대비가 되어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보험을 왜 준비하시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확실하게 대비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리하여 뇌혈관, 심혈관 질환 보험금은 받으실 수 있는 보장을 넓히셨다면 보험금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검진도 할 수 있고 조기 발견됐다면 후유증이나 치료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로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꼭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름이 같다고 해서 회사마다 보장의 내용이 같은 것은 아니고 해당 상품의 약관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네, 좋습니다. 심내 혈관 질환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 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 전문가님께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명동일 전문가님, 오늘 암보험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고 이 심내 혈관 질환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봤는데 우리가 내용 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전문가님께서 생각하시는 팁이나 아니면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내용은 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다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오늘 내용 중에 제가 이제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제가 금요일 날 어떤 선생님을 뵙고 왔어요. 시청자님을. 근데 올해 나이가 이제 57세 남성분이셨거든요. 자, 그분한테 제가 만나서 제일 먼저 여쭤본 게 그거였습니다. 월 보험료 한 40만 원 정도 내고 계신데 이 보험은 왜 내고 계신 거예요? 라고 여쭤봤을 때 대부분의 분들도 그렇고 그분도 그렇고 답변을 주셨던 게 자, 혹시라도 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대비해서 보험을 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입 내역을 보니까 3개의 보험을 가지고 계셨는데 하나는 종신보험이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15년 갱신형 암보험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3만 원대 상해보험이었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 보험은 우리 그 시청자님이 그 남성 57세 남성 선생님이 얘기하는 어떠한 내가 질병이나 상해로 다쳤을 때에 대한 보장보다는 사망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리고 암보험도 15년마다 보험이 보험료가 계속 변동이 되고 내가 해지하기 전까지는 보험료를 계속 납입을 하셔야 되는 리스크가 있는 갱신형 보험으로 준비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 40만 원의 값어치를 저는 못한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쭉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분들 정말 열심히 사시고 성실하게 사시는데 이 지키는 거에는 아직도 되게 관심이 없으시고 무색하세요. 그래서 보험에 가입하신 목적성과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은 전혀 맞지가 않고 이 40만 원의 보험료를 내시는 값어치도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으니 요거를 좀 보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분은 이미 이 보험을 한 10년 이상 본인이 내고 있었기 때문에 또 해지해서 듣는 게 싫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끝까지 이제 제가 그분의 설득을 못 시키고 이제 그 미팅을 파하고 헤어졌었는데 사실 이제 미팅이 끝나고 나서 제가 느낀 건 딱 하나였었습니다. 아, 저렇게 가지고 계시면 혹시라도 본인이 정말로 보험을 가입했던 목적의 상황이 오면 혹시라도 아프거나 다쳤을 때 제대로 된 보장을 못 받으실 텐데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 남성분이 얼마나 크게 마음이 또 상하시고 또 경제적으로나 뭐 이런 어려움이 닥칠까 그런 마음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목적을 먼저 상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목적에 맞는 보험과 그 보험료를 내고 계시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암보험도 좋고 뇌혈관 질환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은 보험이지만 앞서 처음에 얘기했던 보장 분석의 필요성, 그래서 내 보험을 꼭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명동일 전문가님의 오늘의 팁에 대해서도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3가지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